세계적인 지휘자이자 클래식 부산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정명훈 감독이 전 세계 오페라 최고의 극장으로 꼽히는 라스칼라 극장의 음악 감독으로 내정됐습니다. 지역 문화계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당장 곧 개관하는 콘서트홀과 내년 개관을 앞둔 오페라 하우스까지 부산이 커다란 호재를 맞았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계의 거장 정명훈 지휘자가 예술 감독을 맡은 부산 콘서트홀입니다. 다음 달 개관 기념 공연들 모두 1, 2분 만에 매진될 만큼 정명훈 예술 감독에 대한 기대감은 높습니다. 부산이 아시아의 음악적인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연주의 오케스트라가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또 하나의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정명훈 음악 감독은 2027년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을 지휘하게 됐습니다. 동양인 음악 감독은 247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지난 1778년 개관한 라스칼라 극장은 세계 최고의 오페라 극장 가운데 하나로 전 세계 음악인과 애호가들이 성지처럼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악가들이 가장 서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이기도 하고요. 음악가로서 이제 최고의 영예인 거죠. 오페라 무대에서 1등이라고 하면 되지. 라스칼라 감독 선임은 개인뿐 아니라 부산 음악계 전체의 커다란 호재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부산 콘서트홀은 이미 매진된 공연 외에 정명훈 감독이 참여하는 추가 공연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2년 뒤 개관을 앞둔 부산 오페라 하우스의 성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 감독의 이름값이 더욱 높아진 만큼 해외 오페라 팬들의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오페라를 보실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부산에서 가지실 수 있겠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의 관객들까지 부산으로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정명훈 감독의 라스칼라 극장 감독 선임이 문화예술 도시를 꿈꾸는 부산의 커다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K는 조준욱입니다. 경남의 독특한 명물이죠. 남해 죽방염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오늘 유엔 실사단이 남해를 찾아 실제 죽방염을 둘러보면서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직접 평가했습니다. 현장을 안영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남해지족해협에 설치된 죽방염입니다. 대나무로 엮어 만든 V자 모양의 구조물 안에 유엔에서 나온 실사단이 직접 들어가 봅니다. 어민과 함께 그물을 끌고 갓 잡은 멸치를 두 손으로 들어올립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실사단이 죽방염의 세계 중요 농업 유산 등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직접 남해를 찾았습니다. 빠른 조류를 타고 모여든 물고기를 잡는 죽방염의 전통어업 방식을 직접 체험하며 보전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Of course, there are many values to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of which Chupangnyam is a candidate system. It is very interesting due to the amount of, well, many things are interesting. 실사단은 죽방염의 어업 방식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함께 평가했습니다. 500년 넘게 죽방염을 유지한 어민들의 삶과 이들이 해양 생태계 보호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통적인 죽방염 어업은 지속 가능한 어업이고 또 친환경적인 어업이기 때문에 세계 농업유산으로 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해 죽방염의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여부는 이번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 결정됩니다. 죽방염이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면 그 역사적 배경과 문화유산적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브랜드 가치가 오르는 만큼 남해군의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양한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현재 등재된 우리나라 세계 중요 농업유산은 모두 7곳. 특히 이번에 남해 죽방염이 등재에 성공하면 하동 전통차 농업과 섬진강 제첩잡이 손틀어업에 이어 도내 세 번째 세계 중요 농업유산이 될 예정입니다. KNN 안영기입니다. 경남의 농촌 빈집만 노려 7천만 원대 귀금속을 훔친 40대 빈집털이범이 구속됐는데요. 농번기인 요즘 오전과 낮 시간대 빈집털이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의 한 귀금속 상가입니다.
40대 남성 A씨가 들고 온 귀금속을 현금으로 바꾼 뒤 곧바로 나갑니다. 모두 최근 농번기를 틈타 경남 산청과 합천 등 빈집을 돌며 훔친 귀금속들입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서부 경남 일대에서 12차례에 걸쳐 7,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쳤습니다. 대담하게 모두 오전과 낮 시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보면 연일 금값이 이제 보면은 많이 오르다 보니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귀금속을 훔쳐서 그 생활비를 사용하려고 했고 쉽게 침입할 수 있는 농촌 지역을 골라가지고 A씨는 역시 빈집털이로 2년 2개월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당일부터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적은 모두 농번기, 대문과 창문을 잘 잠그지 않는 농촌 주택들이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지금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까 더욱 불안합니다. 물 안 장만하고 다녀. 이때까지 한 30년 넘게 살아도 도둑맞기는 5번이 처음이거든요. 18금 반장은 못 거리하고 살아버리는 건 내가 그거 없어. 경남 지역 빈집털이범 검거 수는 지난 2022년 215건에서 205건, 지난해 141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경남 농촌 지역 파출소 33곳이 통합 운영되면서 다시 빈집털이가 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솔직히 이제 참 집에 있으니까 불안하고 혼자 대낮에도 혼자 집에 못 있어요. 그러니까 좀 CCTV를 달아주든가 뭐 좀 대책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예방을 위해 현관과 창문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귀금속 보관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보수 표밭과 스윙보터 지역의 경향을 오가는 부산 경남은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승부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등을 돌린 중도 보수 성향 유권자의 마음을 누가 얻을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부울경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이준석 후보와의 3자 대결에서 과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에 이르기까지 부산 경남은 보수 텃밭으로 다시 기운 듯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표심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에 대한 몰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의 표심 현상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지역주의가 조금씩 퇴조해 나가는 그런 경향이 저는 목격된다. 부산 경남은 최근 10여 년 동안 극단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오가는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사실상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경향을 나타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후보들은 PK 표심을 얻지 못하면 대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초반부터 적극적인 구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가장 먼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며 판을 흔들었습니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조선, 물류, 북극 항로 개척 등 첨단 해양산업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부산을 찾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민주당 반대로 지지부진했던 산업은행 이전과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권은 더 논란이 필요 없는 이미 다 결정돼 있고 다 완성돼 있는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가덕신공항 활주로 2본 확보로 국제공항 위상 강화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제2관문공항에 걸맞는 형태로 지어져야 된다고 활주로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국제공항들처럼 2개 이상 활주로가 있는 공항이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편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모두 내일 부산과 경남에서 일제히 표밭을 갈 예정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은 물류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려는 부산 경남의 수건 사업인데요. 최근 현대건설의 목리에 자칫 조기 개항이 무산될 처지인데 대선 국면에서 이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건설 목리에 무산될 처지에 놓인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지역에서는 가덕신공항 재입찰 과정에서 기존 개항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찰 공고부터 기본 설계까지 수개월이 기약 없이 걸릴 처지인데다 입찰 업체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그야말로 첩첩산중이기 때문입니다.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은 항공물류, 나아가 기존 항만과 철도를 묶어 트라이포드 물류 중심지를 꿈꾸는 지역 미래 전략의 핵심 사업입니다. 미래 청사진이 자칫 흔들릴 상황에 놓이자 정치 공방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와 부산시가 조기 착공 무산 위기를 초래했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국토부의 이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될 부산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무능력하게 수수방관으로 일관해온 것 아니냐, 2035년에도 불가능한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감이. 민주당의 공세는 특히 대선 국면에서 부산시의 책임을 집중 부각시키려는 선거 전략으로 읽힙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여야 없이 적기 개항 약속을 공약으로 내놓으라고 정치권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이 비용 문제라든지 또 공기 연장에 대한 민간업자들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가덕신공항 공사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적정 공사기관과 입찰 방식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폐기물 처리장과 야적장 등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버려진 배터리가 화재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지난달 12일 부산 사하구 YK스틸 고철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같은 달 8일 부산 진구의 재활용센터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리튬 계열 폐배터리가 화재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각 가정에서 폐전지와 배터리를 반드시 전용 수거함에 분리 배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남 창원교도소 이전을 위한 신축 공사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창원교도소는 오는 202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2,356억 원을 투자해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의 현 부지에서 내서읍 평성리 일대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신축 창원교도소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4만 4천여 제곱미터로 현재보다 440명이 더 늘어난 1,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질 계획입니다. 사천공항의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났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 이마스가 국내 최초로 도입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270억 원을 투입해 사천공항에 이마스를 설치하기로 하고 올해 추경에 31억여 원을 반영했으며 로컬라이저 교체비 9억 원도 함께 반영해 사천공항의 안전설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조류 예방 인력은 7월까지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 음파 발생기를 이용한 조류 퇴치 시스템도 올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남해안권 해양경제벨트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에 힘을 모읍니다. 부산시와 여수 세계섬 박람회 조직위는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남해안 연안 크루드 재운항과 공동 마케팅 등 상생 협력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국제 박람회인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는 내년 9월부터 60여일간 전남 여수에서 열립니다. 창사 30주년을 맞이한 KNN이 부산 센텀시티 본사에서 기념식을 갖고 부산 경남 700만 시청자를 위한 좋은 방송을 다짐했습니다. 기념식은 평소 KNN 방송 발전에 기여해온 외부 인사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 우수사원과 모범 근무자에 대한 표창, 30년 근속사원에 대한 공로패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KNN 이호상 사장은 30년 동안 한결같이 성원해준 시청자들에게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연일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은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밀양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치솟았는데요. 내일도 맑은 날 속에서 내륙은 다소 덥겠고 부산 등 해안 지역은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밤사이 해안으로는 짙은 안개가 유입되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경남 남해안은 시야가 200m 미만으로 바짝 좁혀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내일까지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 23도, 합천 26도로 내륙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 23도, 거제 22도, 밀양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의 한낮 기온은 21도, 김해와 양산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낮게 일겠고 당분간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캐스터 오희주였습니다.